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6단원 직육면체의 부피와 건널비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선생님이 오늘은 세제곱미터라는 거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여러분들 세제곱미터는 어느 정도일까요? 라는 질문을 했던 거 기억날까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혹시나 싶어서 선생님이 몇 가지만 질문을 해볼게요. 자, 먼저 1m는요, 친구들, 몇 센티미터일까요? 그렇죠. 100cm죠? 너무 쉽죠? 그러면 1제곱미터는 몇 제곱센티미터일까요? 자, 이 친구는 지금 길이의 단위이고요. 이 친구는 넓이의 단위입니다. 1제곱미터는 몇 제곱센티미터일까요? 얼른 적어보세요. 적었나요? 자, 100제곱센티미터라고 적은 친구들 혹시 있나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자, 1제곱미터란 어떤 걸 의미하죠, 친구들? 그렇죠. 세로의 길이가 1m, 가로의 길이가 1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1제곱미터라고 불러요. 그러면 1m는 100cm이고 가로 세로가 모두 100cm이니까 1제곱미터는 100cm 곱하기 100cm 해서 얼마입니까? 그렇죠. 10,000제곱센티미터입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여러분들이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질문을 했을 때 1제곱미터가 몇 제곱센티미터일까요? 라는 질문을 하면 꼭 100제곱센티미터입니다. 라고 답하는 친구들이 10명 중에 한 3명은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랑 확인을 한번 해봤고요. 자, 오늘은 그러면 1세제곱미터를 알아볼 건데요. 친구들이 지금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컨테이너라고 해서 우리 요즘에 코로나19 사태로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 가지를 직접 장을 보지를 못하고 배달을 많이들 시킬 텐데요. 배달이 올 때 이렇게 큰 트럭으로 우리가 배달이 오죠. 자, 이 트럭을 한번 볼게요. 이 트럭의 뒤에 달려있는 이 컨테이너에 부피를 세제곱센티미터로 한번 나타내어 보래요.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가로가 지금 300cm이고요. 세로는 250cm이고요. 마지막 높이가 200cm인데요. 계산을 먼저 한번 해볼까요? 얼마가 나오나요? 선생님은 지금 계산을 해봤는데 제가 잘못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숫자가 커요.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요. 공이 6개나 나와요. 친구들도 이렇게 나왔어요? 선생님 제 자신을 지금 잘 못 믿겠어서 계산기로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대로 지금 제가 했는지. 와, 계산기로 확인을 지금 해봤는데 제대로 계산했네요. 야, 엄청 숫자가 크네요. 이거 읽어볼까요? 그러면 1500만 세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1500만 세제곱센티미터라니 너무 숫자가 크네요. 어느 정도인지 지금 전혀 감이 잡히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세제곱센티미터로 커다란 부피를 적으니까 여러분 어떤 불편한 점이 있어요? 맞아요. 첫 번째 불편한 점은 우선 숫자가 너무 커요. 숫자가 너무 커서 크다는 문제점. 너무 큽니다. 그냥 큰 것도 아니고 너무 커요. 두 번째는 숫자가 너무 크다 보니까 비교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서로 다른 부피를 가지고 있는 두 컨테이너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숫자가 너무 크니까 비교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모두 다 숫자가 크다는 데서 오는 문제점이네요. 자, 이렇게 큰 물건의 부피를 구할 때 여러분이라면 이런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새로운 단위를 사용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센티미터보다 친구들 더 큰 수를 한 번에 표현할 수 있는 단위가 뭐가 있어요? 길이에서는 센티미터 대신에 그렇죠. 미터가 있죠. 그럼 부피에도 이 센티미터 대신에 미터를 사용하는 것처럼 부피에서도 세제곱 센티미터 대신에
뭘 사용하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세제곱미터라는 새로운 단위를 사용하면 좀 더 편하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동의하나요? 자, 이렇게 해서 부피를 나타낼 때요. 자, 방금 세제곱미터라고 했죠? 세제곱 센티미터를 떠올려 보면서 그럼 세제곱미터는 어떤 걸 의미할까요? 맞습니다. 가로, 세로, 그리고 높이의 길이가 모두 무엇인? 1m인 부피의 단위가 1세제곱미터가 되는 건데요. 이렇게 적을 수 있대요. 자, 친구들도 교과서에 한번 적고 입으로 따라서 꼭 읽어봐 주세요. 1세제곱미터. 자, 뭐의 단위라고요?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1m인, 가로, 세로가 높이가 모두 1m인 정육면체의 부피입니다. 교과서에 보면 친구들과 함께 1세제곱미터를 같이 한번 직접 만들어 보라고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각 집에서 이걸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물론 만들 수 있으면 각자 만들어 봐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러기가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친구들 모서리의 길이가 모두 지금 얼마인 정육면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1m인 모서리의 길이가 모두 1m인 정육면체를 만들어야 돼요. 자, 1m. 지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저는 이 정도 제 몸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딱 1m입니다 라고 말했던 거 혹시 기억나요? 수업을 열심히 들은 친구들은 기억날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섰을 때요. 자, 이렇게 섰을 때 딱 팔을 벌려서 이쪽 팔에서 다른 쪽 팔에 이 겨드랑이까지가 딱 1m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림을 해볼 수 있어요. 자, 친구들 지금 여러분 주변에 가로, 세로 높이가 1m 정도인 1세제곱미터 부피를 가진 물건을 혹은 가구를 한번 찾아보세요. 자, 주변을 두리번 살펴봅니다. 선생님, 저는 아일랜드 식탁, 부엌에 있는 아일랜드 식탁이 그 정도 크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어떤 친구는 옷장, 서랍으로 되어 있는 옷장이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책상의 밑부분, 책상이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지금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1m 길이가 되는 골판지를 선생님이 3장의 골판지를 모아서 1m가 되게 만들었어요. 자, 여기 끝부분을 보면 딱 1m죠. 친구들, 1m가 되는 골판지 이 막대기를 몇 개를 만들어야 1세제곱미터의 정육면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자, 머릿속으로 빨리 계산해 봅니다. 각기둥과 각부를 배웠으면 이거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12개를 만들어야 해요. 12개. 자, 선생님이 이렇게 12개를 만들었습니다. 12개를 만들어서 제작을 하러 떠나겠습니다. 다 만들었어요, 친구들. 어때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크기 정도가 되나요?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고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책상을 한번 이 안에 넣어봤어요. 요 정도. 6학년 친구들이 사용하는 책상을 넣었을 때 요 정도 크기가 됩니다. 엄청 크죠, 친구들? 이게 1세제곱미터입니다. 가로가 1m, 그리고 세로도 1m, 마지막으로 높이도 1m인 정육면체의 부피를 우리가 1세제곱미터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이 만든 1세제곱미터의 정육면체를 친구들이 지금 보고 왔는데요. 자, 교과서에서 교실이 몇 세제곱미터 될지 한번 어림을 해보라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교실에 앉아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하는 걸 보고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그 공간, 방일 수도 있고요. 혹은 지금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서 할 수도 있는데 거실일 수도 있고요. 몇 세제곱미터가 될지 한번 어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는 교실에 있기 때문에 교실을 어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림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 저기 멀리 1세제곱미터를 선생님이 가져다 놓았어요. 제일 구석으로 이렇게 밀어서 가져다 놓았습니다. 자, 이 친구를 한번 쌓아 올려보는 거예요. 높이를 알아보는 거죠. 높이로 몇 개까지 들어가는지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그리고 3개를 넣으려고 했더니 천장에 닿아요. 그래서 1개, 2개 하고 0.5개까지 들어갈 것 같아요. 즉
2.5개는 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실의 높이로는 이렇게 쌓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로로도 한번 해봐야겠죠. 자, 가로로 저 멀리 여기에 보이죠? 자, 쌓아 보겠습니다. 하나, 둘, 그 다음에 착착착착착 다 쌓고 났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오, 7개가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교실의 앞으로, 즉 세로로 한번 계산을 해볼 건데요. 세로로 어림을 해보니까 한 8개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대부분의 교실은 가로, 세로 길이가 비슷하거든요. 근데 약간 더 길기 때문에 세로로는 8개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친구들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2.5 높이, 그 다음에 가로로는 7개, 세로로는 8개가 되면 친구들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140개의 1세제곱미터를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140세제곱미터가 교실의 크기일 거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선생님이 한 방법은 1세제곱미터를 한번 상상 속에서 쌓아본 거였어요. 즉 1세제곱미터 부피에 상자를 몇 개까지 쌓을 수 있는지 어림을 해봤고요. 어떤 친구들은 가로, 세로의 높이 길이,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를 어림에서 계산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전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가로, 세로, 높이. 그 다음에 선생님이 실제로 한번 구해봤습니다. 실제로 직접 재봤더니 예상과 조금 달랐어요. 우선 높이는 2.7m였고요. 다음에 가로는 7.4m였습니다. 그런데 세로가 예상이랑 좀 달랐어요. 지금 선생님이 있는 이 교실이 특별한 교실, 특별실이다 보니까 일반 교실이랑 좀 달라서 세로 길이가 훨씬 길더라고요. 그래서 9m였습니다. 계산을 해봤더니 179.82세제곱미터, 즉 약 180세제곱미터 정도가 나왔어요. 선생님이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크게 나왔습니다. 교과서 다음 문제를 한번 같이 해결해 볼까요?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인 쌓기나무를 사용해서 1세제곱미터와 1세제곱센티미터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래요. 부피가 1세제곱미터인 아까 선생님이 만들어 봤던 여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눈을 크게 뜨고 잘 한번 보세요. 저기 가운데 뭔가가 보여요. 여기 보이나요? 아주 귀엽고 깜찍한 1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자, 이 친구를 여기 가득 채운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1세제곱미터 안에 몇 개까지 채울 수 있을까요, 친구들?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겠죠? 1세제곱미터 한 모서리에 놓을 수 있는 쌓기나무는 개수는 모두 몇 개예요, 친구들? 그렇죠. 1m에는 100cm니까 100개를 놓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1세제곱센티미터의 정육면체를 가지고 1세제곱미터를 만든다면 이 자그마한 쌓기나무는 몇 개가 필요할까요? 먼저 가로로 100개를 채우고 세로로 또 100개를 채울 겁니다. 그럼 이 한 층에 몇 개의 1세제곱센티미터 쌓기나무가 들어가요? 한 층에 무려 10,000개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한 층에 10,000개의 쌓기나무를 몇 층을 쌓아요, 친구들? 100층을 쌓아야 돼요. 와우! 그러면 몇 개? 그렇죠. 10,000개 곱하기 100개에서 100만 개의 쌓기나무가 들어가겠네요. 자, 즉 100만 개의 쌓기나무가 필요합니다. 1세제곱미터가 몇 세제곱센티인지 그럼 한번 구해볼까요? 그렇죠. 1세제곱미터는 100만 세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가로에 100개의 1세제곱센티미터, 세로에 100개, 그리고 마지막 높이가 100층 으로 쌓을 수 있으니까 이 셋을 모두 곱해서 100만 개의 쌓기나무가 들어간다는 것. 1세제곱센티미터 쌓기나무가 필요해서
100만 세제곱 센티미터가 1세제곱미터라는 거를 알 수 있죠. 엄청나죠, 친구들? 자, 그럼 마지막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게요. 자, 이 두 문제를 먼저 화면을 멈추고 친구들이 계산을 한 후에 선생님과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같이 볼까요? 먼저 200, 가로가 200cm, 세로가 230cm, 마지막 높이가 100cm이면 몇 세제곱 센티미터인지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와, 숫자가 엄청 큽니다. 무려 460, 하나, 둘, 셋, 넷, 460만 세제곱 센티미터예요. 그러면 친구들 이거 몇 세제곱미터일까요? 그렇죠. 100만 세제곱 센티미터가 1세제곱미터였으니까 400만이니까 4.6 세제곱 센티미터겠죠?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만 세제곱 센티미터가 1미터니까 이렇게 4.6 세제곱미터가 될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쉽나요? 어렵나요? 숫자가 너무 크니까 어렵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금방 계산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이 녀석들은 먼저 미터로 바꾸고 계산하는 거예요. 2미터 곱하기, 자, 230은 2.3미터 곱하기 마지막 1미터를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2미터 곱하기 2.3미터 하면은 4.6 곱하기 1 하니까 이렇게 쉽게 4.6 세제곱미터가 계산이 되네요. 친구들 어때요? 세제곱 센티미터 말고 세제곱미터도 필요할 것 같죠? 이렇게 보니까. 네.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정육면체입니다.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 또 한 모서리의 길이 해서 얼마? 8세제곱미터인데요. 잠깐 여기서 자, 이 친구를 세제곱 센티미터로 한번 바꿔보세요. 바꿨나요? 그렇죠. 800만 세제곱 센티미터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세제곱 센티미터와 세제곱 미터를 아주 쉽게 왔다 갔다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오늘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번 단원의 이름인 직육면체의 부피와 건널비에서 바로 건널비를 알아보는 날입니다. 준비물이 하나 있는데 이 준비물은 여러분 있으면 가지고 오시고요. 없으면 그냥 선생님이랑 수업을 보기만 해도 괜찮아요. 준비물은 직육면체의 과자 상자입니다. 선생님, 저희 집은 과자를 먹지 않아서 없어요. 괜찮습니다. 그런 경우는 과자 상자 말고 다른 직육면체 모양의 종이 상자이면 돼요. 선생님, 저희 집은 종이 상자가 없어요. 괜찮아요. 그렇다면 선생님이랑 수업만 함께 해도 상관없습니다. 부담 갖지 말고 있으면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의 숙제가 있어요. 수학익힘 84에서 85쪽까지 풀고 반드시 틀린 문제는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세제곱 센티미터를 세제곱 미터로 능숙하게 바꿀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